네, 매주 다른 컨셉으로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궁금한 썰명회. 자, 보훈부가 현충원 기록에서 친일 문구를 삭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선엽 장군, 백선엽 씨.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나서서 친일파 아니다. 내가 그분이 친일파라면 내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심용환 역사 N 교육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두 번째 출연이시네요. 썰명회에만. 네, 예. 인연이 있어서 예. 연락이 오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먼저 네. 백선엽 장군이라고 네.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분인지 네. 먼저 좀 살펴볼까요? 사실 돌아가신 지도 몇 년 돼서 좀, 네. 좀 이슈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다시 다시 끌올 됐어요. 끌올. 네, 다시 또 올라가서 아마 한국군 장성 중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가장 국군의 상징적인 존재고요. 보통 얘기하면 다부동 전투에서 영웅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낙동강 전선. 그렇죠. 그걸 예, 지켜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강화가 되는 배경에는 사실은 6.25 전쟁 초기만 해도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최병덕이었고 네. 국방장관이 신성모였는데 네. 둘 다 굉장히 상황을 오판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평양까지 진격할 수 있고 우리 군사 병력만으로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허언을 하다가 실제로 전쟁이 터졌었을 때 둘 다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이제 낙동강 방어선부터 한국 전쟁의 가장 좀 중요한 과정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미군과 협력을 해서 풀어갔던 사람이 백선엽입니다. 아, 네. 미군과 협력이 중요한 그게 들어간다. 포인트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국군 중에서도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6.25 전쟁 때 미국의 지원이 크잖아요. 그랬죠. 그 브릿지 역할에서 굉장히 빛을 나타낸 사람이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사실 유명하지만 그 한미 연합 쪽 이런 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저명한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 칠곡군 다부동의 백선엽 장군 동상이 요 사실은 제가 몰랐었는데 예. 세워졌더라고요. 네. 예. 어제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동상도 남의 나라 대통령 동상까지 다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 트루먼보다도 먼저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네. 그 동네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이상한 거는 이제 외국 대통령 동상을 왜 세워주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빠르게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가 불리해졌었을 때 네. 빠르게 미군을 빼고 휴전선에서의 어떤 분단 고착화를 결정한 것도 트루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제 그 메가드 장군의 핵폭탄 사용을 막으면서 막았죠. 노병을 날려버리셨던 분이셔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금 거친 말로 표현한다면 자유대안의 통일을 막으신 분도 트루먼인데 왜 여기에 동상이 같이 들어갔는지 모르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과오에 대한 평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적어도 군사 영웅이나 정치 영웅을 동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구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엔 전 세계적으로 안 합니다. 네. 이걸 하는 건 이제 북한 네,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여서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궁금한 썰명회 백선엽 씨 친일 경력 삭제 관련해서 심용환 역사인 교육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썰을 좀 풀고 있습니다. 네. 자, 백선엽 장군이 전쟁 때 특히 미군과의 협력을 제대로 잘 이끌어내면서 낙동강 전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국군 쪽에서는 굉장히 존경 내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2009년에도 명예 원수, 우리나라는 이제 대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계급이 원수 별 5개 명예로 추대하자 이랬었는데 친일행위가 문제가 돼서 무산이 됐잖아요. 네네.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위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이제 많이 유명한 사례가 이제 돼서 예. 아마 요 얘기만 들으셔도 아실 텐데 간도 특설대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1920년대 20년대 전후로 태어났었던 그때 젊은이들이 37년 중일 전쟁을 보면서 일종의 출세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길이 이제 군인이 되는 길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방법 중에서 이제 일본 육사를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비교적 접근하기 편했던 방식이 이제 만주국이 그 당시 일본 거니까 그쪽에 있는 이제 그 유명한 만주군관학교.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신진군관학교, 봉천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그쪽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군인이 돼서 간도 특설대 들어가고 하는 그 대표 경력이고 본인
자서전 일본어판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셨고 이제 이게 사실은 백선엽 씨보다는 그 전에 이제 그 친일 인명사전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 예, 만주 군관학교 가려고 혈서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이제 정일권 예전에 이제 뭐 국무총리도 하셨죠.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쪽 출신이어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하고 친일 역사청산을 편찬할 때 정확하게 딱 등재가 됐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예, 간도 특설대가 뭐 하던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만주 쪽이 이제 약간 이제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혼합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만주국이 1931년에 들어가서 일본이 점령한 땅은 맞지만 그곳에 기존에 있는 항일 유격대도 있고 항일 유격대. 네. 특히 이제 그 36년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예난의 자리를 잡으면서 예. 동북 지역이라고 그래서 동북 지역에서의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산 계열의 항일 투쟁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도 이제 그곳에 군사력을 주둔하고 일종의 이제 전선은 저 앞에 있다라면 배후에서 항일 투쟁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공간 이런 네. 식의 어떤 공간의 역할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그곳이 이제 친일과 항일의 이제 격전지 부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꽤 있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만주라고 하는 친일과 항일이 이렇게 교착된 네네. 섞여 있는 곳에서 친일을 한 거죠. 친일을 한 거죠. 네네네. 이거는 이게 보니까 군과 나라고 하는 그 네네. 본인 자서전이 있는데 네네. 한국어판에는 없는데 일본어판에는 있는 대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한 사실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인정을 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이걸 이제 굳이 제가 좀 백선엽 장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면 네. 1920년대생들의 출세 수단입니다. 출세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선엽 씨도 그렇고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랬고 보면 다 학교 사범대 출신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10년대만 하더라도 조선인으로서 교사가 되는 게 굉장히 추세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0년대로 들어가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네, 마치 네. 우리 사회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어떤 직업이 뜨다가 지금 뭐 IT가 뜨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3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때의 젊은이들이 이제 군인이 되는 길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제강점기를 수능해서 살았던 과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돼서 된 군인 자체가 결국은 어떤 그런 전쟁의 선봉장에 서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친일의 기준을 범주화시킬 적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예전부터 이게 백선엽 씨가 워낙 뭐 이런저런 명예원수 그다음에 나왔던 얘기는 소위 그 현충원의 2010년 안장 문제로 엄청나게 사회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친일 경력도 넣고 안장도 한다라는 게 이게 일종의 사회적 타협 아니었습니까? 타협이죠. 네, 네. 타협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사실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예.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측에서는 아니 이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도 똑같은 건데 네. 일개 소자나 중자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방어막을 많이 펼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된 변형판은 실제로 거기에 뭐 독립군이 없었다. 그 얘기 궁금해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질문지 뒤에 있는데 저도 네.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예, 말씀해 주세요. 독립군 없었습니까 만주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네. 이제 만주 일대의 항일 투쟁사는 사실은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중국 역사학계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주류 세력들이 이제 주로 공산 계열 산하의 항일 투쟁가들이 많았죠. 예. 그러나 국민당 계열이라든지 민족주의 계열에서의 항일 투쟁가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항일이냐 친일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만주일 때는 중국 공산당 계열, 중국 국민당 계열,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한인들,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들이 다 싸우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 항일 투쟁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근데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친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저도 그렇게 이제 역사 공부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박민식 장관은 독립군 그 항일 무장 투쟁, 항일 투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독립군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친일 간도 특설대가 친일 행위를 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어디서 본인도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마 믿고 이제 있는. 이 이슈가 제일 처음 나왔었을 때 공비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간도특설대가 상대했던 거는 독립군이 아니고 항일 세력이 산적이다. 아니고 산적이나 뭐 빨갱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역사 교육이 체계화가 되니까 그 시기는 이제 어떤 그런 이념의 싸움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731 부대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그 생체 실험하는 네. 그 731 부대가 만주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조선족 계열의 연구자들이 사실 거기서 연구 성과를 되게 많이 냈는데 파보니까 731 생체 실험에 동원됐었던 사람 중에서 90%는 중국인이지만 그래도 한 소수 퍼센트이긴 하지만 한인들도 상당히 잡혀갔고 항일 투쟁가들도 거기서 굉장히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게 굉장히 다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주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했었던 어떤 항일과 친일의 싸움터였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학계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무슨 다른 역사적 사료나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가?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간도 특설대 활동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최근에 무슨 연구 논문이 거의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이제 간도 특설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까지 입증하는 건 아직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는 이렇게 편들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건 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님이 뭘 근거로 하시는지 직을 막 거신다고 하니까 뭐가 있나? 내가 배운 거랑 내가 배운 게 뭐가 잘못됐나? 내가 공부한 게 잘못됐나?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만약에 뭐가 나와도 학술 토론장에서 우리가 맞춰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오류가 있었군요 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직을 거실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 자꾸 직을 거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거시고 토론하셔도 돼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이런저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 정략적으로 좌우 갈라치기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파묘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도대체 현충원에 소위 친일 인명사전 이게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발표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 규정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현충원에 계시길래 또 이런 논란이 있었는지. 이제 사실 국군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서 많고요. 그 중에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종찬 8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용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백낙준 초대 연세대 총장 같은 분들이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원래는 이게 논란이 되던 주제가 아닌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사회적으로 수면에 오른 적도 없고 또 워낙 반일 분위기가 그때는 이제 식민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못했고 80년대 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정권 그 기간까지만 하더라도 그분들은 또 이승만 정권기 때 반일 교육 바꾸자라는 세대여서 별로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와서 생긴 새로운 이슈거든요. 새로운 이슈로서 이런 얘기 되는데 이제 저같이 그냥 역사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의 원리를 따지게 되면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게 맞냐? 당연히 파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가장 원론적인 입장인 거고요. 하지만 반대편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가 어찌됐건 간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아무리 그의 전략적 실수나 장군으로서의 부족함을 부각시켜도 참 부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종찬 8대 국방부 장관은 발췌개헌 당시에 이승만 조건이 군대 동원을 요청했었을 때 끝까지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서 저항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일본 육사 출신.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 이공화국 때 이분이 이제 그 4.19 혁명 때 비상으로 이제 육군참모총장 하시고 이랬던 분이어서 이런 이제 모순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파묘 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역사 워낙 복잡하니까 그러면 병기로 가자. 인정을 하되 대한민국 공로는 인정을 하되 어떤 친일의 과언은 병기를 하자라는 나름대로의 불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이게 다시 좀 깨지고 있는 거죠. 이 사회적 합의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흔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워낙 모호한 사례들이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병기로 가자라는 게 보통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좀 달성을 했는데 이게 또 무너지니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추정들을 하던데 말하자면 건국절 논쟁이랑 결국은 맥이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어쨌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친일행위는 했던 사람들은 그 법통을 부정했던 그렇죠. 일제 강점기 기간에는. 근데
이제 건국절 1948년 8월 15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고 뭐 이렇게 되면 과거의 친일 행위는 묻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만 논하자. 이런 논리랑 지금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도 사실 이런 얘기가 너무 예전에 많이 하던 주제여서 그러니까 또 얘기를 꺼내는 또 얘기를 해야 되네요. 좀 피곤하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반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은 87년 현행헌법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3.1 기미 독립 정신으로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유월항쟁 이후에 현행헌법 만들어지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1 독립운동과 상임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문화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유구하고 문화민족에다가 독립운동사와 민주화운동사의 정통성을 갖춘 나라다라고 헌법에 명시했고요. 항쟁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죠. 헌법으로 보자면. 그리고 이제 많이 모르시는데 사실은 이거를 아예 디테일하게 실천해 나간 사람이 사실은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네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임시정부 요인들 국내 유해 봉환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4.19 혁명부터 이제 어떤 그 민주화운동사의 정통성을 다 공식적 활동으로 다 그때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야권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왜 지금 와서 뒤집으려고 하는지는 사실은 저도 되게 낯설고 어떤 연원에서 시작됐는지는 좀 다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보훈부에서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나머지 11분도 보훈부 관계자들 친일 이 경력이 같이 있는 분들 나머지 11분도 유족이 신청하시면 같은 절차대로 시행될 것이다. 유족의 신청을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다 삭제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파적 관점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 갈등이 반복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불완전한 합의잖아요. 이게 놔두되 병기해서 그들의 죄값까지 같이 기억한다. 함효까지는 안 한다. 네. 나름 그래도 어찌됐건 우리 사회가 양자적 입장을 합의를 본 건데 지금 이건 사실은 되돌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과거사라는 것이 정쟁의 도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 다 겪어봤잖아요. 뭐 국정교과서 파동, 뭐 교과서 파동.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뭐 막 우리 교과서 교육 자율성 보장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어울리는 현상은 아니어서요. 이건 저는 되게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아니 뭐 이게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는 불완전하지만 굉장히 불완전하죠. 예. 그러니까 또 백선엽 장군 일본 오판 회복으로게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기까지도 했는데. 이거 밝혔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가 있냐면 그 예전에 출간된 책인데 일본의 아주 유명한 외교관이 은퇴하면서 썼던 책 중에 20억 달러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전두환 때 외교 이야기인데요. 비록인데 보면 이 전두환이 딱 들어서니까 일본 정부나 일본 정계 인사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이긴 한데 박정희 정권 때는 굉장히 우리 친일적이었는데 같은 군인인데 얘네는 되게 반일적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 교육을 받아서 이건 지금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쪽에서 그러면서 이 외교 회담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 나온 국장이 그전까지는 그냥 서로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는데 술 딱 들어가더니 사실은 내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다닐 때 일본 선생님들한테 몇십 대씩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일본 외교관에서 막 당황해하고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어떤 이런 일본에 대한 역사적 죄가를 묻는 문제라는 것 같은 경우들은 지금 와서 이게 무슨 마치 진보와 보수의 이념처럼 돼 있지만 꼼꼼히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전두환 집권기, 노태우 집권기부터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자연스러운 한국의 어떤 역사의식의 발전 같아요. 과거사를 청산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 좀 고려하면서 좀 우리가 정쟁을 피해가는 좀 좋은 답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백선영 장군 논란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그나마 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현재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게 워낙 첨예한 사안이어서 현재적으로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이제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병기 사례와 그리고 어떤 이런 동상이나 기념을 좀 자제하고 그 역사 교육 자체를 그냥 자율적인 영역 교육부와 어떤 시민사회의 역할을 맡겨두는 과정이 제일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뭐 국가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민족적이거나 뭐 이렇게 뭐 친공조의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 나라잖아요. 전혀 그런 건 아니어서 조금 이렇게 민간 자율적인 영역에 놔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가도 좋은 해답점을 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굳이 정치가 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정한 역사관이나 네. 또는 불완전하지만 이루었던 사회적 합의를 직을 걸면서까지 네. 뒤집고 엎고 좀 이럴 일은 아니지 않나. 그렇습니다. 적어도. 네. 자, 궁금한 설명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용환 역사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